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3형제, 셀트리온 트리오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셀트리온 관련 이 세 종목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 침체되어 있는 이 바이오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또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3사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시장, 바이오 종목군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침체를 활용해서 이 바이오주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초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쉬어가는 그쵸? 쉬어가는 조정기를 틈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제약 또 최근 들어선 셀트리온까지 이런 어떤 주도주 대열에 바이오의 주도주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20년도 실적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많이 벌어졌죠. 지금 약 한 10조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의 부동의 시가총액 1위고요. 그죠? 셀트리온은 6인가? 그죠? 물론 바이오에서는 두 번째지만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죠. 그죠? 전체 3위고 셀트리온이 전체 7위입니다. 그래서 32조, 삼성바이오가 32조,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22조 정도, 그러니까 10조 정도가 좀 차이 나죠. 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셀트리온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고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는 그런 틈을 타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무거워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막 그 첫 번째 전성기 때처럼 가볍게 시세가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2021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9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점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제2의 전성기가 도약이 됐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합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얘네들이 사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판매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뭐 분식회계니 허위 매출이니 이런 얘기들이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자,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초에 셀트리온이 파트너사를 구할 때 아무도 셀트리온과 손잡는 파트너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정희 회장이 화가 나서 유통회사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이 이제 그런 의심이 많이 좀 해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과징금이 사실 부과가 됐죠. 한 130억 이상 되는 과징금을 지금도 이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서정진 회장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병을 좀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도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합병해야 되는 게 많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부터 이 합병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세 종목, 세 회사가 각자 밸류에이션도 다르고요. 또 주주들의 어떤 요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합병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 회자가 되죠. 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가능성을 계속 회자하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작업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만약에 세 개 회사가 합병이 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밸류에이션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이 가장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실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분 구조를 봐야 설명이 되죠. 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홀딩 컴퍼니를 지배하고 있고, 또 화장품, 셀트리온 스킨큐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세 회사를 지배를 하고, 이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55%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 패밀리들이에요. 이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회사가 합병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를 갖다가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주들이 원하면, 그렇죠? 자, 바이오 하는 회사, 그다음에 합성 의약품 하는 회사, 케미컬이죠. 그다음에 R&D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제약, 셀트리온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난다는 얘기인데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판매 유통을 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 유통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합성 의약품 개발, 그죠? 제네릭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물론 셀트리온 제약은 바이오 시밀러 국내 유통도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합병이 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의심, 또 분식회계,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의구심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뭐 과지금 관련, 또 뭐 승계 작업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좀 해소될 수 있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심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 올해 실적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기존에 램시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빼고 그렇죠. 유럽 시장에 2월달 독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램시마 SC 제형. 그죠? 그다음에 투룩시마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했죠. 작년도 11월달 출시가 됐죠. 그죠? 그다음에 허주마. 자, 허주마는 사실 조금 매출 중에서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제 투룩시마의 매출과 미국, 유럽 시장의 램시마 SC. 이게 2020년도 실적을 좌우할 거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그렇죠. 램시마. 가장 먼저 출시가 됐던 램시마. 그죠?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 다음에 허주마, 허셉틴 시밀러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 리툭산 시밀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한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죠? 램시마 SC,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올해 실적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로 램시마 SC와 그쵸, 트룩시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램시마 사실 램시마가 그 판매될 때는 인플렉트라라는 그런 그 양명으로 판매가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었어요. 그죠? 이 램시마가.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죠. 약간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작년도 10월 달에 미국 최대 사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프를 했죠. 그래서 조만간 이 램시마 인플렉트라도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만큼 시장 점유율을 그쵸, 좀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작년도 말부터 출시가 된 지금 출시한 지 미국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이 5.3%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룩시마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램시마랑 트룩시마의 차이는 뭐, 램시마는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죠? 크론병 같은 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죠? 염증성 장질환. 이게 이제 우리가 크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고, 그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하고, 그죠? 트룩시마는 뭐예요? 리툭산의 바이오 시밀러죠. 리툭산은 뭐예요? 그렇죠. 항암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암제와 가격 자체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램시마 바이오시밀러는 약 1200불 정도 합니다. 1200불. 그래도 싸지 않죠. 그죠? 100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그런데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약 4600만 불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약 한 4배 정도가 더 비싸요. 왜?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환자의 80%가 기존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꿔.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쓰는 사람이 그냥 오리지널 쓰는 건데 오리지널에 내성이 생기면 그죠 바이오시밀러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리투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80%가 신규 환자예요. 처음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30%만 저렴한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100만 원짜리 30% 할인되는 거랑 600만 원짜리 30% 할인되는 거랑 체감이 틀려요, 환자들이. 거기다 신규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룩시마가 훨씬 더 남는 장사고 훨씬 더 그죠 마켓시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의 마켓시어를 얼만큼 그죠 유지를 하고 확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22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가 32조, 10조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간에선 주가가 떨어지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적 부분도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려와서 셀트리온하고 같이 시가총액 비중을 맞출 가능성보다는 셀트리온이 올라서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셀트리온도 올해 2020년도 주가 다시 제2의 도약하는 재평가를 분명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매출 비중이 보십시오. 트룩시마가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계속 또 허주마까지 또 매출에 가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셀트리온의 이제 실적이 많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죠? 램시마 SC 자, 이 부분도요, 지금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만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분기 정도 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IBD, 아까 크론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염증성 장질환도 아마 적응증이 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 적응증별로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이 53%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던 이 램시마 SC가 2분기에 염증성 장질환 허가까지 적응까지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매출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트룩시마와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렇죠. 키를 갖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램시마 SC가 직판 체제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직판 체제가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패밀리의 제2의 전성기를 또 제2의 전성기를 도약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판 체제라든가 또 기존 파트너사랑 계약이 조정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셀트리온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그렇죠. 레퍼런스가 작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하는 파트너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 걔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공히 셀트리온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회사로서 지금은 삼성바이오라든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과거와 달리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마케팅 하는 그런 마케팅 전문 업체들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가 이제는 셀트리온이 우위에 서서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현재 기대를 많이 해보고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파트너사들과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적으로 직판 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특히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시장 점유율은 60% 가깝죠. 절반 이상 램시마를 처방을 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이 약간 좀 처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보험 회사죠. 최대 미국의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죠. 작년 10월 달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램시마는 캐시카우로서 또 셀트리온의 가장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서 유럽 시장과 또 미국 시장에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지금 잘 마켓 쉐어를 이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트룩시마가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 약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 미국에선 작년도 하반기에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동안 5.3%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그죠, 확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0.4%로 출발했었고, 한 달 후가 1.8%,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가 5.3%, 지금 2월달, 3월달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훨씬 더 크게 마켓시가 증가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룩시마 미국에서 판매, 이 부분이 올해 실적에 키를 쥐고 있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 의약품별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더라도, 뭐 램시마는 이제 안착을 했죠. 거의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트룩시마도 지금 한 40%대에서 조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이제 허주마까지 이제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그렇죠, 1공장, 2공장, 3공장, 4,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의 세계 최대 어떤 규모의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죠? 공장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업이익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작년도 예상치입니다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죠? 3천억대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예상치가 6,200억대, 그죠? 내년도에 7,400억대. 이게 영업이익이 둔화됐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죠? 근데 이 트룩시마라든가 램시마 SC로 인해서 이게 2배가량 이렇게 확 크게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인데,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죠? 영업이익이 약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트룩시마, 램시마, SC 여러분 반드시 이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니면 현재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이 트룩시마와 램시마, SC의 매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SC 제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알테오젠 말씀드렸잖아요. 피하 주사 제형을 정맥 주사 제형으로 바꾼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할로자임이라든가 미국의, 그다음 우리나라의 또 알테오젠 같은 이런 회사들.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램시마 SC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한 몇 시간 동안 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 링겔을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주사만 한 대 맞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라든가 이 또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이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죠? 이게 뭐 계속 몇 시간 동안 누워서 이거 링겔을 맞는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어떤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SC 제형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매출에 굉장히 큰, 그렇죠? 큰 증가를 또 야기할 수 있고요. 가격도 비싸요. 왜? 레미케이드는 SC 제형이 없어요, 아예. 그죠? 오리지널 약은 지금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 레미케이드는 아예 SC 제형이 없어요. 근데 램시마 SC는 그렇죠. SC 제형으로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도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격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레미케이드는 내성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특히 이 크론병,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게 완치가 안 되거든요. 크론병 같은 경우 계속 이 치료를 순환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레미케이드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성이 생겼으니까 다른 제형을 맡기자. 램시마 SC가 대체제로 또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떠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트룩시마와 램시마 SC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지금 마케팅 파트너와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익 분배 구조가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여러 가지를 빼면 파트너사의 마진이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보다 좀 많아집니다, 마진이.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아지죠. 그죠? 매출액 대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만큼은 아닙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액 뭐 거의 비슷하죠. 1조가 다 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다르죠.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떨어지게, 왜냐면 이건 이제 국내 아닙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해외 또 국내 좀 뭐 볼륨이 좀 다르죠. 그죠? 미국 시장도 있고 유럽 시장도 있고 일본 시장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실적을 보게 되면 세 개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합병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주주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한다?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요. 셀트리온보다 특히 뭐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에요. 퍼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을 근거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합병을 추진하면 당연히 셀트리온 주주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요 삼형제라고 하는 이 세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퍼가 다 높아요. 그렇죠? 이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세 종목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좀 그쵸,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서정진 회장이 이 지주회사죠.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동기도 좀 많이 약한 편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안 돼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꼭 뭐 합병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 기대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거웠어요. 그죠? 근데 분기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군들이 지금 유리한 게 뭐냐면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격, 기간 조정이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실적이 2배 이상 점프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크게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의 출발점이 바로 2020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셀트리온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2년 내내 와신 상담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불리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주식공정TV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퍼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퍼가 제일 높은 바이오세가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높아요. 퍼는.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미리 올해 좋을 수 있는 실적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서 주가 위치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흐름이 어때요? 그죠? 일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현재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추세는 앞서 말씀드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가 상승 시점 이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거래도 전혀 없는 상태고 대량 매집이 들어온 어떤 흔적들도 나오고 있죠. 이때가 바로 3사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요. 이때 대량으로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했을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을 뭐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세 종목 여러분들 2020년도 올해 실적을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 뭐 또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려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다수가 공유하는 그런 정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소수가 공유할 수 있는 체험 VIP를 놓고 하신다면 우리가 매수 시점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매도하는 타이밍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한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트룩시마와 램시마 SC의 매출, 그죠?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